파트 2. 회사 돈이 새고 있다. 연불은 뒷전이고 제밥 챙기느라 바쁘다. 부정부패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심각한 암적 존재이다. 국제사회의 부패 현황을 감시하는 국제투명성기구는 2000년도 세계 주요국 부패 인지지수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CPI가 조사 대상국 90개국 중에서 48위라고 발표했다. 1위는 핀란드로 10점을 받았고 한국은 겨우 4점을 받았다. 이미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부패한 국가 중에 하나로 낙인 찍힌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까지도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연일 터지고 있는 각종 비리 사건을 지켜보는 세계인의 눈에 한국이 부패공화국으로 비춰지는 것이 당연하다. 부정부패라고 하면 대개 각종 이권을 주무르는 일부 사람들을 떠올리게 마련이지만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계층과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얼마 전 친목 모임 때 있었던 일이다. 모임의 멤버 중에 중소기업체 부장으로 근무하는 P라는 친구가 있다. 전문적인 기술력도 있고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라 사장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 속에 실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친구였다. 볼 때마다 참 근사한 친구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야말로 핵심 역량과 올곧은 성품을 두루 갖춘 현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였다. 그런 P에게 A라는 친구가 말했다. 너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부수입도 짭짤하게 챙길 수 있겠다. 그러자 P는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펄쩍 뛰면서 뭐?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A의 반박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너처럼 고지식한 자식도 드물 거야. 야, 할 수만 있으면 해먹는 거지. 회사 돈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는 시간에 가해로 영업해서 벌어 쓰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나 P는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신념에 의거하여 그게 왜 부당한지를 피력했다. 역시 P였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대부분의 친구들도 P를 향하여 답답하다는 투로 A의 말을 거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P가 마치 외계인처럼 보이는 듯 했다.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암묵적으로 A의 말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사회에 부패 심리가 만연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이렇게까지 심각한 지경이라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치 눈이 두 개인 사람이 애꾸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갔다가 병신 취급을 받는 격이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 심리가 가치관의 혼란마저 일으키고 만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과연 그날 모임에 모였던 친구들만의 문제일까? 그날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부패 고리의 단면을 확인한 듯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그동안 요란하게 떠들어댔던 개혁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최근 정부 기관이나 기업 등이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별로 진전된 것이 없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아직도 거래처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명절이나 계약 때마다 떡값을 받아 챙기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21세기가 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명절 때가 되면 거래처에 선물을 전달하려는 차량 행렬이 도로를 마비시키고 있다. 나도 직장 생활을 할 때 거래처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을 즐긴 내 자신이 부끄럽다. 한 번은 거래처 사장님이 찾아와 직원들 휴가비에 보태 쓰라며 봉투를 건넨 적이 있었다. 물론 그냥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거래처 사장님의 얼굴에는 참 이상한 놈 다 보겠네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를 하청받는 거래처로서는 담당자에게 떡값을 주어야 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 편의를 봐줄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그리고 담당자들도 그런 떡값을 뇌물로 생각하지 않고 의뢰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직위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늘 떳떳해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이는 향응이나 떡값에 발목이 잡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물론 이것은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 그리고 그 손해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직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 책의 원고를 쓰고 있는 기간에 모 금융기관의 직원을 만났다.
과거에는 대출 담당 직원들이 건설업체 등에 대출을 해주면서 받아챙긴 커미션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살 정도였다고 한다. 그 대가는 모두 부실채권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회수 못한 그 부실채권 때문에 회사가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그때 그 시절이 참 좋았는데 어쩌면 거래처에도 담당자가 돈을 받아야만 피차 좋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야 지금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줄 테니까 말이다. 직위는 명예와 책임감의 상징이지 치부의 상징일 수 없다. 내가 한 일로 거래처가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은 회사가 한 것이지 결코 내가 무슨 혜택을 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이제 정직과 원칙이 살아 움직이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언제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그리고 무뎌질 대로 무뎌진 양심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 변화와 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출처불명의 돈으로 살아간다. 여보, 앞집 말똥이네 아빠는 집에서 용돈 한 푼 안 가져다 쓴대요. 게다가 명절 때면 선물이 바리바리 들어온대요.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말이다. 내 경우도 마찬가지다. 몇 해 전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있었다. 옆집 남편은 나보다 월급은 훨씬 적은데 우리 집보다 저축도 많이 하고 월급을 벌어 용돈을 쓰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내 아내는 몇 푼 안 되는 월급을 갖다 주고 용돈까지 꼬박꼬박 가져가는 남편이 무능해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아내는 정직한 남편을 좋아하면서도 옆집 얘기를 가끔 하는 것으로 보아 한편으로는 그게 조금은 부러웠던 모양이다.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그 집 생활이 몹시 어렵다고 한다. 왜 그렇게 어려워졌나 알아봤더니 근무 부서가 바뀌어 부수입이 뚝 끊겼다고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뒷돈이 생기는 자리가 따로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그 부서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부서에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생기는 돈을 자기 혼자만 쓸까? 돈을 갖다 준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혜택을 받았을까? 그 결과로 회사는 어떤 손실을 입게 되었을까? 그 부서에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는 어떠할까? 뭐 이런 것이 부정부패의 사슬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본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는 무슨 회사가 생기는 게 많아 참 좋은 회사야 라는 말이 있었다. 생기는 게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정행위를 한다는 얘기다. 셀러리먼이 재테크를 하지 않는 한 월급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아직 우리 사회는 특별히 재테크를 해서 번 것도 아닌데 월급 봉투의 크기와 잘 사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월급으로 살아가지 않는 셀러리맨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거래처에서? 아니면 입찰 과정에서의 뒷돈? 회사의 공금을 슬쩍? 복권이라도 맞았나? 조상들이 재산을 많이 물려줬나? 그것도 아니면 하늘에서 뚝? 나와 같은 하수는 도대체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쓴다. 모 기업의 합숙 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때 상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A 과장이 숙소로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왔다. 사연 흔적 이렇다. 지방 부서장으로 근무하다 본사로 올라온 K 부장의 접대비 지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었다. K 부장은 부임 첫날부터 용도도 알 수 없는 영수증을 던져주고는 접대비로 처리하라고 했다. 신임 부장이고 해서 그 정도의 접대비는 필요하다 싶었다. 그런데 접대비로 배정된 예산이 바닥난 뒤에도 그걸 뻔히 알면서 계속 정체불명의 영수증을 던져주고는 처리를 지시했다. 예산이 이미 바닥났는데 영수증을 갖다 준다는 것은 알아서 처리하라는 의미였다. 즉 다른 경비에서 적당히 전용하여 처리하라는 것이다. 할 수 없이 다른 지출 항목에서 적당히 영수증을 만들어 접대비를 지급해 주었다. 그러면서 K 부장에 대해 극도로 불신이 쌓이게 되었다. 어느 날은 K 부장이 자리에 앉아서 영수증을 정리하는 것을 살펴보니 얼마나 영리하든지 전날 저녁에 누군가와 술자리를 했다면 바로 다음날 영수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나서 영수증을 주는 것이었다. K 부장은 자기가 전날 저녁에 개인적으로 누군가와 술을 마신 사실을 잘 아는 A 과장의 눈치가 보여 나름대로 장깨를 부린 것이다.
갈등이 폭발하게 된 것은 K 부장이 주말에 지방에서 있는 가족들과 콘도에 다녀온 영수증을 내밀면서부터였다. 그렇지 않아도 K 부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다른 이 판에 가족들과의 주말 여행비까지 공금으로 처리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입 바른 소리를 하게 되었다. 그런 A 과장을 결코 곱게 볼 리 없는 K 부장은 그 후로 A 과장을 따돌리고 다른 직원들을 포섭하여 회식을 한 후 변함없이 젓대부를 청구했다. 이런 스타일의 관리자는 회사 돈으로 열심히 술 사주고 인사고과 때 팍팍 밀어주면서 자신의 충성 조직을 만드는 속성이 있다. 그래야만 자신의 치부가 보호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참으로 치졸한 행동이었다. 더 웃기는 것은 그런 K 부장이 입만 열면 직원들에게 회사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곤 했다. 이렇게 불신이 쌓이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함께 근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사연을 듣고 나서 A 과장에게 다른 부서로 옮길 것을 권했고 얼마 후 A 과장은 부서를 옮겨갔다는 연락을 해왔다. 나는 A 과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한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현상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욱 심한 듯하다. 대개의 경우 접대비를 지출할 수 있는 자리에 앉으면서부터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한다. 아직 그런 위치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자리를 부러워하며 근무하다가 그 자리에 오르고 나면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공금과 사적인 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적어도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는 회사의 간부라면 공사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부하 직원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조직의 명을 엄정하게 세울 수 있다. 이처럼 건강하게 작동하는 조직을 가진 회사라야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 공사의 구분이 모호한 간부들로 가득 찬 회사야말로 점진적 죽음에 빠져드는 기업이다.